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자와 범행 사이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묻지마 범죄여서 그 충격이 더 컸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묻지마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새벽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 연기를 피해 아래층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맞이한 건 화재의 주범이자 같은 아파트 주민인 안인득이었습니다. 안인득은 이들을 기다렸다는 듯 흉기를 휘둘렀고 11살 여자아이를 비롯해 70대 남성까지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뿐 피해자와 범행 사이 뚜렷한 인과관계는 없는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신질환 대응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조치 방안으로 첫째, 조기 발견과 진단, 둘째, 지속 치료와 재활, 그리고 셋째, 정신응급 사항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경남에서 비슷한 묻지마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는 20대 남성이 직원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남해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피고인 측은 각각 정신질환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남이 여전히 정신건강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고 지적합니다. 경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위기 개입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 하지만 경남의 정신건강 예산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경남이 15위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안인득 사건을 재발하지 않게 하는 정부 역시 대응 속도가 더딥니다. 지난 2022년까지 이상동기 범죄의 통계와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않다가 뒤늦게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해에는 흉기난동이 급증하자 예방대책을 발표했는데 사회 안전망 강화 없이 처벌과 격리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그런 대응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다각적인 그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2018년부터 4년간 강력범죄 가운데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약 2만 5천 건에 달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